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RSS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해주는, 그리고 그 스크립트 한 것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오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뭐 타이틀 정보, 링크 정보, 디스크리션, 이제 발행하는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RS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된 그 데이터들을 XML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형태들을 어떻게 보면 쪼개가지고 가져오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는 이제 웹 크롤링도 가능하거든요. 요 구글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아마 파이썬을 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던 사례인데, 그거를 구글 앱 스크립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처럼 우리가 이제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죠. 그래서 요것을 하나 이제 만들고요. 아무거나 이제 제목 없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요번에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 요 안에서 저희가 이 앱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을 이 안에서 할 때는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 전체에 대해서 뭔가 내가 제어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 파일들을 앱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를 하나 이제 추가하시면은 전번 시간하고 동일하게 하나 이제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이제 좀 샘플로 만들었던 것인데 지우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RSS 서비스와 관련된 거니까 뭐 스토어 RSS라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지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보안과 관련된 뭐 데일리 시큐 뉴스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일 경제나 이런 것들을 뭐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일 경제 RSS 서비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구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시큐, 저는 데일리 시큐 정보들을 가져오고, 뭐 RSS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여기서 발행되는 그런 뉴스들을 빠르게 이 RSS라고 하는 이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하면은 뉴스레터처럼 이렇게 뜨면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그 업데이트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XML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XML 형태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로도 또 이제 뭐 발행이 많이 되죠. 그래서 XML과 JSON 파일들이 이러한 파일들에 대한 포맷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런츠 쪽에 과 차일드하고 이렇게 자식과 프로세스 단계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태그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보들을 이 앱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위에 상단에 있는 루트면은 이제 아이템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 정보들이 하나의 이제 데이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서 저희가 타이틀, 링크, 디스크리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위쪽에 있는 정보들, 요것이 데이터에 대한 루트인 것이고, 그 위에는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씩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 포맷들을 이해를 하시고 앱 스크립트에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프로그램 관점에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안에서 진행할 때는 사실 아이디 정보들은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돼요. 얘가. 그래서 요 아이디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도록 할 겁니다. 저번에 배운 대로 저는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코딩을 좀 해놨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하고 같이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앱에서 오픈 바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할 요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권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저희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액티브, 그 다음에 시트죠. 시트를 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요것만 사실 뭐 요거에서 요거 아이디 정보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작동하니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확실하게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언하게 될 건데 URL 주소 정보들은 아까 저희가 했던 요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미콜론이 저와 파이썬 하다가 하면은 익숙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선언을 할 건데 URL 정보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값들은 요거는 이제 파이썬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아마 여기에 좀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는 URL 그다음 패치 앱스라고 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가 바로 이제 아까 리퀘스트하고 동일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URL 주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요 리스판스 값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은 요 데이터들이 아마 가져올 겁니다. 한번 이따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찍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엑셀 그 데이터를 리스판스 값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값으로 받아온 것 중에서 저희가 get content 텍스트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은 아무튼 뭐 다 쪼개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 형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값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그러면 테스트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전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고를 찍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XML 파일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요 안에 이제 로고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요거부터 우선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원 실행하고 똑같이 권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 지메일 주소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어디까지 이제 권한들이 허용할 거냐, 그래서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들이요. 그래서 파싱이 제대로 우선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점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이제 파싱을 할 건데 XML 파일 형태로 이제 정확하게 파싱을 할 겁니다. 위에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그냥 쭉 출력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파싱은 XML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XML 형태로 가져오는 거의 기본적인 형태다. 항상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정보, 아까처럼 이제 엘리먼트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루트에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이제 다큐멘트 get 루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제일 상단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상단인데 우리가 가져올 것은 여기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루트 지점을 바라보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 아이템까지 오는 이 데이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요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까지 또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전체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목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크리션하고 제목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를 이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get child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한 단계씩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을 코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가져왔던 최상단에서 child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get children이라고 하는 값들을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져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XML 이웃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지정했던 시트를 한번 이제 클리어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혹시나 다른 데이터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시트,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요 시트, get active 시트인 것이고, 이 시트에서 우선은 제목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결과를 보시면은 바로 요 부분이죠.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선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 있는 제목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그래서 어펜드 로우라고 하는 행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타이틀, 링크, 디스크리션, 그 다음에 이제 펍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해 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헤더까지 저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잘 되는가 우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4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데이터들은 위에서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까지 저희가 추가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추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건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하는 거죠. 아마 이게 뭐 각각마다 RSS 서비스 제공해 준 것보다 뭐 10개를 이제 디폴트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30개 정도인 것을 알고 있어요. 50개나 되네요. 50개. 그래서 50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아이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50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쭉 가져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포고문 형식으로 이제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가졌던 아이템들을 우리가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포고문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바 그 형태의 문법들인데, 그거 이외에 이제 포이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올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 값으로 해가지고 가져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포고문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앞에 문법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요거는 하나 제가 직접 코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에서 똑같습니다. get 아까 사용했던 것들이 children, 이 child죠, child. 그래서 child 그다음에 이제 title이라고 하는 값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고, get text 값으로 우리가 가져오시면 텍스트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아래에 이렇게 제가 미리 쓴 것을 복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타이틀, 링크, 디스크리션, 그 다음 업데이트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고요. 요것을 이제 또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똑같이 가져오고요. 여기 안에다가는 이제 타이틀, 링크, 그 다음에 디스크리션, 펍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도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이 항상 저도 잘 빼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화면 한번 정지하고 또 제가 제공해주는 소스 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잘 작성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또 직접 작성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한 것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실행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해서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50개 정도는 얼마 걸리지는 않는데 뭐 4, 5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 50개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행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RSS 서비스의 XML 형태들을 가져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주제 RS 서비스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자동화 업무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